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병원 진료실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조용하고도 인내심 강한 장기, 바로 콩팥, 신장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아침마다 거울 속에서 퉁퉁 부은 얼굴을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등 뒤, 허리 쪽 어딘가가 늘 묵직하고 피로함이 가시지 않나요? 단순한 노화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다릅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밥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아주 흔한 식재료 4가지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녹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 건강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정태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식재료와 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이라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만성 피로와 붓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강한 노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귀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몸속 가장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콩팥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콩팥은 우리 등 뒤 어리춤에 양쪽으로 주먹만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낭콩 모양의 이 작은 장기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콩팥은 하루에 무려 160리터가 넘는 혈액을 깨끗하게 거르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을 순환하는 모든 피가 매일 수십 번씩 이 작은 필터를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이 혈액을 정화해서 찌꺼기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은 다시 돌려보내는 아주 정밀한 작업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런데 말이죠. 콩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호르몬인 레닌을 분비합니다. 또 피를 만드는 적혈구 생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며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최종 작업까지 담당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한 번 손상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기 세포와 달리 콩팥 세포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콩팥의 예비 능력입니다. 콩팥은 자신이 가진 기능의 무려 90% 가까이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이죠. 마치 집을 갉아먹는 흰개미처럼 소리 없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모든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콩팥은 침묵의 파괴자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 콩팥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높은 당 수치와 높은 혈압입니다. 전체 콩팥 환자 중 무려 70% 이상이 이 2가지 때문입니다. 혈액 속의 설탕, 엿처럼 끈적한 당분이 계속 높으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마치 파이프 안에 끈적한 엿이 달라붙어 막히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높은 혈압은 또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과도한 압력이 콩팥 혈관에 가해지면 결국 수도관이 터지듯 손상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정기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경험 말입니다.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한 어르신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콩팥이 어떻게 침묵하며 무너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자 사례. 김순덕 어르신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수원시 시니어 건강재활센터를 찾았던 81의 김순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순덕 어르신은 겉보기엔 정말 정정하고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당 수치 문제와의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는 식단 관리와 약 복용을 강조했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하시면서 약도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콩팥은 조용히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증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는 정도였죠. 하지만 어르신은 잠을 잘못 잤겠지, 아니면 늙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셨습니다. 딸 정미 씨는 어머니의 붓기를 보고도 그저 만성 피로련이 했습니다. 그러던 석 달 전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 수치가 심상치 않게 나왔습니다. 노폐물 지표가 정상 범위의 무려 8배가 넘는 11.5였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권유했지만 어르신은 괜찮아, 병원 가면 더 병난다며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침묵하던 콩팥은 결국 지난해 봄 새벽 6시 30분에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딸 정미 씨에게 걸려온 긴급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극도의 불안함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 후 진단은 이미 말기 콩팥 기능 부전이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투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딸 정미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을까요? 왜 어머니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을까요? 정미 씨는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콩팥은 90%까지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는 고통과 가족의 희생이 따릅니다. 이처럼 콩팥은 우리 몸의 조용한 충신이자 동시에 무서운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순덕 어르신 사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어르신이 즐겨 드시던 짭조름하고 달달한 음식들이 바로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서서히 막고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덕 어르신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속의 침묵의 파괴자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매일 올라오는 그 흔한 채소가 콩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야채 4가지의 진실. 여러분은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저하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채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체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으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 고칼륨 혈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거나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심하면 심장 부정맥까지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리거나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듯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봤던 많은 분 그렇다면 칼륨 함량이 높아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최악의 야채 4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금치와 푸른 잎채소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칼륨과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생으로 드실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호박, 고구마, 감자입니다. 뿌리채소 중에서도 이들은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달기까지 해서
콩팥 문제의 원인인 당 수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콩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셋째, 각종 버섯류와 해조류입니다. 특히 양송이 버섯, 팽이버섯 같은 버섯류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칼륨의 보고입니다. 물론 일반인에게는 아주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콩팥 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쌉싸름하고 진한 바다향이 나는 해조류가 사실은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쑥, 부추, 상추입니다. 향이 강하고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나는 채소들이 대체로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봄에 많이 나는 쑥이나 부추는 겉으로 보기엔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콩팥에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채소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을 녹이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체내 칼슘과 결합하여 콩팥과 요로의 돌멩이 같은 결석을 형성합니다. 이 돌멩이가 요관을 막을 때의 고통은 정말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옥살산이 높은 채소, 역시 시금치와 함께 토마토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채소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의 조리법을 통해 이 채소들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콩팥을 지키는 기적의 채소 섭취법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으면 칼륨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한번 데친 후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칼륨을 상당량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체내 독소를 물로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채소를 썰어 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는 것도 칼륨을 줄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과정이지만 콩밭에는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는 마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콩밭 기능 상태와 혈중 칼륨 수치에 따라 섭취 가능한 채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신장 건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라 제가 저염식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음식에 간이 없으니 무슨 맛으로 먹느냐며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매번 심심한 식탁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딱 2주일만 참고 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일이 지나자 아내는 물론이고 저의 입맛까지 싱거운 맛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재료 본연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맛은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건강한 식습관은 결국 습관을 바꾸는 인내심에 달려있다는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신장 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기적과 같은 채소란 바로 칼륨과 인의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은 풍부할 채소를 말합니다. 첫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으면서 비타민 K와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안전하게 식이섬유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치면 칼륨은 더 줄어들고 소화 부담도 덜합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한 항염증 성분인 알리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콩팥질환은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마늘은 이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과다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셋째, 붉은 피망입니다. 붉은 피망은 푸른 잎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 등 강력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콩팥 넷째,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천연 이뇨제로 불릴 정도로 콩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칼륨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소변 배출을 돕는 이뇨작용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아주 심하게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소량만 섭취하시고 주치의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조리할 때도 반드시 데치거나 삶아 칼륨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콩팥 건강관리의 3가지 핵심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은 최소 5년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과의 이별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소금, 즉 나트륨을 배출하는 일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즉 소금으로 6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6g은 티스푼으로 겨우 1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2배가 넘습니다. 짠 음식이 콩팥에 해로운 이유는 혈압을 올리는 것 외에도 과도한 나트륨이 콩팥의 여과 작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단백질 손실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소금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을 이용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찌개나 국물류는 되도록 피하고 구이 혹은 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단백질 조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의 독소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백질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인은 하루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하고 콩팥 문제가 있는 분들은 0.6g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몸무게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36g에서 셋째,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너무 적게 마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조금씩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변 색깔을 보고 수분 상태를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진한 콜라색이라면 물이 부족하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약물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때 무심코 먹는 이 약들이 콩팥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장기간 복용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두통이나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콩팥을 살리는 생활 속 나머지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위한 나머지 습관들. 꾸준한 운동은 콩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30분씩 5번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 최유진 씨의 희망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46살 최유진 씨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진 씨는 아침 소변에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거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불안감에 센터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여과 능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인 48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한 초기 단계였죠. 유진 씨는 제 처방대로 매일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4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을 철저히 저염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고 힘들었지만 1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콩팥 기능이 정상 범위로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녀는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밤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변을 볼 때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당장 시작하는 5년 젊어지는 콩팥 습관. 오늘 우리는 침묵의 파괴자 콩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무심코 오놨던 시금치, 호박, 버섯, 토마토 같은 흔한 채소들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칼륨과 옥살산으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핵심 포인트 3줄 요약입니다. 첫째, 짠맛 중독과 설탕 중독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므로 저염식과 혈당 관리는 생명선입니다. 둘째, 콩팥이 약한 경우 시금치, 호박, 버섯, 토마토 같은 칼륨 폭탄 채소는 데치고 삶아 칼륨을 제거해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콩팥 검사와 매일 30분 운동만이 콩팥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영상을 다 보셨으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 제시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을 완전히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물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맛을 낸 담백한 채소 위주의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평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지금부터라도 정성껏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